인성과 대인관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파이프스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성이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과 철학성을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 지성부터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논리와 공부와 학업과 또는 어떤 지식의 위주로 지성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지성은 인간의 인성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인식과 논리, 융합 창조로 인하여서 자신과 타인의 순환 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열린 사고의 체계인데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지혜의 어떤 절대적인 차원으로 개미와 같이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찾아다니는 과정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원칙일 뿐이고 지성은 무한한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방향성입니다. 따라서 지성은 인식과 그리고 창조, 섭리의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창조적 방식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과 이론, 정보를 응용하고 지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융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성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응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적절하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조적인 지식을 삶 가운데서 펼쳐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용하면서 이전의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지성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어떤 인격과 별개가 아니고 인성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것과 저것을 융합해서 창조하는 능력인데, 결국에 이와 같은 지성은 나와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구축하는 인간의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볼 것이 바로 신체성입니다. 신체성은 건강, 태도, 자원관리를 통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신체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립한 이론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생각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여지는 것으로, 또 그 사람이 약속을 준수하느냐,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찾아내는 또는 발견하는 일들을 하죠. 따라서 신체성은 인간의 인성의 한 영역으로서 육체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그 인간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관리, 더불어서
상황에 맞게 적합한 언어와 행동 그리고 태도를 관리하는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과 또 뛰어넘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물을 또는 대물을, 또한 내가 속한 환경을 잘 관리하는지까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체성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타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태도와 이미지,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성, 이제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입니다. 감성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고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지적인 사고의 과정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적인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복, 기쁨, 때로는 고통, 슬픔, 쾌락, 불쾌, 소망, 낙심, 이러한 정서적인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정서가 또 다르게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사고하고 판단하고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인간의 삶은 단조롭고 흥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의 학자들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부의 반응에 자극에 대해서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볍게 심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와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좀 감정의 다양한 반응들을 수반을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정서라고도 합니다. 반면 그 외적인 어떤 반응 없이 내적으로만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감정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직면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포함한 복잡한 상태를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을 조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화났을 때, 분이 올라왔을 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슬픈 감정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또한 조절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와 같이 인식과 표현, 조절을 통해서 더 긍정적으로 또는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인생 목적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사회성을 갖고 있는 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파이프스 모델에서 6번째 마지막은 바로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은 팔로우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의 인격이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은 인간이 속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공동체적인 사고라든가 생활 습관, 문화, 언어, 역사,
도덕, 관습, 규범 등을 배우면서 내면화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성을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또는 성격 분류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의 하나, 또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어떤 소질이라든가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의 용어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은 인격 또는 성격을 나타내는 한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개체의 사회 적응성, 대인관계의 완만성을 사회성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성, 에스파이푸스 인성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이론들을 종합해서 공동체와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공동의 인격이고 사회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삶을 사회성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회성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힘, 팔로우십, 사람을 협력하는 힘, 파트너십, 사람을 지도하고 주도하는 힘, 리더십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 조직, 공동체와도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에스파이푸스 인성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인성이 영성과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6가지는 서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발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6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이 S라는 스피리추얼 영성이 그 외에 다른 인격들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성이 주도하는 조직화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우리 대학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 에스파이푸스 인성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나라의 법제화가 되면서 아주 기초적으로는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직장, 직업까지도 이 인성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기부를 하고 공헌을 하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이 이렇게 인성교육을 대학생으로 지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전인성 교육인데요. 이 6가지 모델은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요소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통일 인성을 함양을 합니다. 인간의 인성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면서 전체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성은 인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표현된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것까지도 함께 포괄하는 것이 바로 전인성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파이푸스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성품과 역량과 비전과 진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도 그 단어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인성, 성품은 2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성질, 즉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바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쉽게 보여지진 않지만 내 안에 존재되어 있는 나의 내면적인 인격을 우리가 인성, 성품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면은 인간의 마음 바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째 의미는 바로 품격입니다. 우리가 사람됨, 즉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면화된 것이 밖으로 표현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런 태도, 행동, 모습을 우리가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도 하죠. 이 인성이라는 것은요, 이 2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바탕과 보여지는 인간의 그런 사람된 모습, 성질과 품격을 다 동시에 잘 구축을 할 때 인간의 인성, 인격이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은 너무 좋은데 표현되는 모습은 거칠고, 반대로 보여지는 행동은 상당히 거친데 알고 보면 마음은 되게 착한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때로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2가지를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현상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우리 인격 안에 다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육진흥법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2조 법조항을 보면은요. 2조의 1호에서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또는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름다운 성품, 역량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성교육 안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핵심가치 덕목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느냐? 즉,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을 통해서도 보듯이 내면화된 것과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량들, 나타나는 행동, 사람됨, 이거를 우리가 인성으로 교육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품, 인성을 비롯한 성품을 보시면은요, 8가지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 즉 나의 에스파이푸스 인성이 잘 그 함양이 되고 또는 구조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의 있는 사람, 즉 매너 있는 사람, 윗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 정직한 삶, 나와 타인이
아주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품, 나와 타인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동의 성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우리가 개발적으로 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성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인간의 성품의, 즉 태도의 그런 모습까지도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3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데 또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하는 또한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이 통합된 것을 핵심 역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핵심 역량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파이푸스 인성을 기반으로 핵심 역량을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대인관계 역량, 협업 역량, 성김 리더십 역량, 사회공헌 역량, 문제 해결 역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역량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람직한 행동 특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발휘하는 특성을 역량으로 보는데요. 이 역량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인성을 잘 함양한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행동의 특성이죠. 대인관계를 잘하는 특성, 협업을 잘하는 특성, 성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동 특성, 사회에 공헌하는, 그리고 사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발휘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인성을 기반으로 한 5가지 역량은 우리가 대면으로 여러분들 2시간 반씩 그 시간을 나누어서, 그리고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만큼 5가지 역량을 여러분들이 잘 이수하고 그 역량들을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대학의 비교과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과정까지도 같이 이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고요. 협업 역량과 그리고 성김 리더십, 사회공헌,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까지 비교과 과정으로 이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3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인성을 기반으로 한 비전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성을 융합한 비전 진로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학부, 사회복지, 경영, 그리고 음악 또는 디자인, 시각, 미술 학생들, 체육을 하는 학생들, 그 외에 컴퓨터 공학 학생들도 있고요. 관광학부 학생들도 있고 많은 학부들이 우리 수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그러한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내 인격, 내 인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고 사람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은 인격에는
사범학부를 진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학부로 갔을 수도 있고 상담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이끌어주고 싶은 나의 인성이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 전공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서 나 또한 새로운 비전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지도하는 교육하는 교육자와 그리고 컴퓨터 공학학자가 서로 만납니다. 내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지금처럼 우리 수업처럼 이런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수업, PPT라는 거, 파워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이 전달되게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피드백하고 교육을 하죠. 이런 이제 컴퓨터 공학을 통하여서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성으로 비전을 선택하였고 나와 당신의 어떤 인성이 융합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전이 또 다른 새로운 직업세계 진로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비전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에스파이프스 인성에 대해서 배우셨고, 인성으로 기반한 성품과 비전, 진로, 역량을 배우셨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3주차부터 한 영역씩, 한 챕터씩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파이프스 인성을 잘 개발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성품과 역량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진로를 잘 설계하시는 우리 백석인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